그래서 이문정 지검장이 페북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 항소 포기와 관련해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미준 검사가 한 대장동 수사라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없었다. 네. 이문정 지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판결문조차 아예 보지 않은 사건이라 그 왈가왈부하기 싫었다. 그런데 다만 하고 싶은 말은 항소를 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면 검사장을 포함해 그 징계를 각오하고 네.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하면 됐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도 너무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검사장 뭐 그것도 필요 없어요. 검사가 가가지고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항소는. 예. 예전에 제가 그거 해본 경험이 있어서 알아요. 예전에 예, 제가 예. 현역 포스터를 구속하고 기소할 때 그 누구도 서명을 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제가 제 이름 서명하고 기소했거든요. 예. 내 이름만 있어요 공소장에. 그래도 아무 효력 없이 그 사람 유죄 판결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짓을 그냥 본인들의 어떤 비겁함을 토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지금 저게 부족할 판에 무슨 지금 이런 준동을 하는지의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주장이 다 사실이라고 전제하더라도 지금 드리는 말입니다. 예. 결국 비겁한 짓을 한 거잖아요. 본인 권한으로 본인이 그렇게 정의롭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그냥 하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하나 이제 지적받아야 될 게 반드시 그게 있죠. 그럼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 그러면. 예. 김건희 건이나 윤석열 건들 각종 저기들 다 망가질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모든 지검장이 반발한 거 아니다. 네. 일부다. 그리고 모든 검사가 반발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일부다. 그게 지금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행동을 촉발하고 하느냐. 준동을 예. 하냐면 지금 평검사들, 젊은 검사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직장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친구들은 솔직히 검사라는 길을 택해서 선배들이 누렸던 어떤 그 꽃길 예. 내지는 호의호식 이런 것들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했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종의 본인들의 밥그릇이나 밥상이 엎어지고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나 불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무마할 필요도 있고 그걸 이용할 필요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라인으로 키워져 왔던 그 정치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준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예. 그렇게 보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런 그 검찰개혁에 관한 헤게모니나 리더십을 윤석열 라인이 쥐고 그래서 검찰개혁을 무산시키는 쪽으로 언론하고 손잡고 최대한 이 분탕질을 쳐보자. 뭐 그런 계획에서 노만석 차장, 노만석 대행의 사퇴를 1차적으로 지금 목표하고 준동을 했던 거죠. 근데 아마 그 여의치 않은 것 같고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것이 진심으로 본인들의 사익이 아니라 검찰의 장래나 이득을 그나마 위한 것이었다면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주동한 검사장들이 이제 사표를 내야 되는 차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러면 사퇴하겠다. 그 정진우는 사퇴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예. 다 사표내고 나가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자, 지금 법무부의 외압은 아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노만석이 결정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향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노만석 직무대행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본인의 재량권을 행사한 거라서 네. 노만석이 무슨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처벌하지 말라고 한다거나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주라고 한다거나 뭐 이런 걸 한 게 아니잖아요. 예. 심우정이하고는 다른 일이고 이제 노만석한테 이렇게 흥분하는 거 보니까 심우정은 반드시 기소되고 중형을 면치 못하겠더라고. 예. 심우정 구속해야죠. 그죠? 그 정도면 이렇게 노만석이 나쁜 짓을 해서 처벌 운운하는 정도면 심우정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예. 검찰이 사형을 구형해야 될 일인데 그것도 한번 두고 보시죠. 자, 이번에는 최근 핫 이슈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많이 시청자분들도 보셨을 텐데 결국은 2차 수사팀이 반발한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모든 검사들이 반발한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2차 수사팀이 반발한 거고, 그리고 검사장도 모두 뭐 연판장을 돌렸다. 그거 아니잖아요. 20명 가운데 18명이 돌렸고 실제로 김태훈 남부지검장, 그다음에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반대했잖아요. 조작 선동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정치검사들이 지금 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불법 수사, 봐주기 수사했던 검사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겁먹은 겁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그 조작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2021년 사건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대장령 예. 사건이 처음 발생한 게 문재인 정권에서였어요. 예. 그리고 1차 수사팀이 꾸려졌었죠. 그 당시에 수사하던 팀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서면서 이 대장동 사건을 이재명 당시 당대표랑 엮기 위해서 상당히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마치 모든 검사들이 이거는 뭔가 정의에 반하는 것이야 하면서 불의를 참지 못하고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1차 수사팀에서는 이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도 전혀 우리는 패싱됐다. 예. 그래서 의견을 개진하거나 그럴 계제도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검사의 반란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정청래 대표는 이에 대해서 검찰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그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게 드러나게 되면 남욱 변호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뭐 그런 게 드러날까봐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검사들도 이제 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검사들의 파면까지 추진하겠다. 일종의 그 검사 징계법이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대장동에 이 관련된 사람들이 사실은 나쁜 사람들이죠. 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명백하게 김만배부터 해서 뭐 유동규 그리고 남욱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회유, 조작 이런 것들이 검찰이 자행됐다는 근거들이 최근에 하나씩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국정조사해야 된다. 그래서 과연 그 수사와 지금 검찰의 주장이 정말 진실이냐. 그리고 만약에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2심으로 갔다고 했으면 정말 7천억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지금 여러 목소리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항소 포기가 마치 검찰이 뭔가 대통령실에 압박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사실과 무근이다. 그것을 예.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강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모든 검사들이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일부 윤석열 정권 때 정말 보수 정권에 들어오면은 검찰과 정권이 유착돼서 사실 민주당이나 아니면 진보 이런 야당 학살하는 일들이 상당히 있었잖아요. 일부의 정치 검사들이 그동안에 해왔던 것이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결국에는 방향이 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무리해서 했던 기소, 수사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들이 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결국에는 갈 곳을 잃고서는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검찰개혁을 앞두고서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 이런 것들이라도 최소한 지키려고 했던 사실은 중앙지검장 그리고 지금 뭐 사퇴하신 그런 검찰총장 노만석, 예. 직무대행 이런 분들이 리더십이나 아니면은 그 조정 매니지 이런 기능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 같아서 사실은 안타까운 마음인 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들이 너무 그 사실은 그 공무원과는 똑같이 그 징계하지 않았던 그래서 검사 징계법이 공무원법과 따로 있는 이유는 그래도 수사에 대한 독립성, 공정성, 공공성 이런 것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파면이라는 것을 매우 까다롭게 마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이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판단하게 하는 그런 탄핵의 과정을 두었었는데 그렇게
검사의 그런 권한이나 아니면은 자리의 보존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 선용해서 썼느냐 아니면 정치 검사들이 악용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한 것이죠. 예. 내년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 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자기들의 이제 목적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오히려 그 결과가 반대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지금 뭐 그래서 그런 검찰총장이랑 중앙지검장이랑 지금 다 자리에 지금 대검 차장이랑 다 공석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임명을 과연 할 것이냐 이런 과제들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 검찰 분들에 대해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법무장관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항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 것 같긴 한데 아무쪼록 윤석열 그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구속 그때 취소가 될 때 실제로 문제 지적을 했던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거든요. 김건희 씨 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황제 조사 그리고 무혐의 이런 과정에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목소리를 낸 사람은 아주 소수였거든요. 예.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라도 목소리를 높이 내고 그랬다면은 어느 정도의 정상 참작은 될 텐데 선택적인 이런 반발, 선택적인 항명에 항명,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적으로도 수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동안의 보수 정권과 유착됐던 정치 검찰들의 뭔가 시효가 이제 얼마 안 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번에 그 전관 예우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검사들이 옷을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를 받아서 변호사로서 떼돈을 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검사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일종의 그 영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쇼를 통해서 나가가지고 떼돈을 벌려 하는 게 아니냐.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막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개혁 앞두고서는 상당히 이게 전선이 형성이 돼버리는데 예. 이렇게 텐션 있게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소기에 그런 결과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 예. 결국에는 검사 징계 안에 보면 5가지 징계가 있고 가장 그래도 강력한 게 해임이거든요. 그렇죠. 예. 파면은 매우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파면이 되어야지 사실 연금도 못 받고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남는 것인데 해임으로 나갔을 때 아니면 본인들이 사퇴하고 나갔을 때 정관이라는 게 항상 있었고 실제로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그렇게 다시 변호사를 개업해갖고 수십억을 아주 쉽게 버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그거는 뭐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행들을 어떻게든 끊어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적으로 전관예우는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지방에서도 전관예우, 그러니까 부장검사, 뭐 부장판사로 이렇게 개업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수십억을 번다는 거예요. 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거. 근데 보면은 뭐 검찰 출신, 예. 그 판사 출신, 경찰 출신 각자에 예. 다 정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세상이나. 그래가지고 사실은 국회의원도 나름 고위 그런 급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직할 때 항상 그거 심사 받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10년 동안은 매번 이직할 때마다 심사를 받고 이해 충돌의 소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항상 검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세금의 녹을 먹고 있었던 여러 각 정부 부처의 사람들은 그게 더 강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많은 권한들을 갖고 있고 결정 권한들 예. 그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과 유착돼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런 소통의 끈이 원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도 그 사건에 한번 휘말린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누군지 알아가지고 그 판사와 친한 변호사를 찾더라고요. 정관예우. 그런데 그 변호사한테 수임을 맡겼는데 한 달도 안 돼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판사분들도 변호사랑 술 먹는 사태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다 나왔잖아요 이번에. 예, 네. 직위원 판사부터 해가지고 많은 사례에서 결국에는 인맥사회라고 해요. 대한민국. 예. 그리고 한 달이 두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의사 그리고 법조인 검사. 한 명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런 사회가 안 되게
극복할 수 있게 조금 더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플 때 아니면은 소송에 걸렸을 때 이럴 때 조금 더 뭔가 더 기회가 접근성이 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자꾸 전관예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전관예우가 사라져야 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에 휘말릴 때 전관예우가 있으면 그 서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장판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예. 그러면 와, 그 비용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도 이번에 그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예.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법조인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법전원이 생기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예. 변호사들의 경험치와 실력 차이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어떤 변호사를 수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기 때문에 평생 변호사 비용은 아끼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정말 송사에 안 말리는 게 가장 좋지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는 뭔가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뭔가 열심히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런 송사에 말리는 경우들이 꼭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기업이거나 아니면 큰 대상이라고 하면은 김현장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그런 대형 로펌에서는 수많은 로비스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실타래를 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억울한 일들이 꽤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하여튼간에 법조계에 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